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계속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바쁘지 않을 자유를 누리고 계시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수십 년 살면서 단 한 번도 바쁘지 않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나? 학교 다닐 때부터 쭉 그냥 지금까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다니면서 단 한순간도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의 시간 그런 것들을 누려본 적이 있나? 앞으로도 누릴 계획이 있나? 누릴 수 있을까? 과연 지금 이대로라면 죽을 때까지 바쁘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드라마 안 보셨나요? 다들 안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웹툰에서 좀 유명했었고요. 그걸 드라마화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굉장히 특이했고요.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얘기들을 펼쳐내는 군데군데 우리가 창업에 적용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드라마는 이 정복동이라는 사장이 대마그룹의 그 신화적인 인물이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아주 구석진 망해가는 이 천리마마트로 발령이 나요. 천리마마트 사장으로 발령이 나는데 여기 처음 딱 가보니까 점장 한 명하고 직원 몇 명인데 손님은 없고 이 폐기돼 유통기한 지난 상품들만 있는 마트였거든요. 정복동 사장이 이 마트로 가서 엄청나게 크게 성공하는 그런 얘기예요.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맞은편 마트가 더 싸다는 전단지를 만들었다. 말이 되냐는 거죠. 이 정복동 사장이 하는 모든 일은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역풍이죠.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뭔가를 진행을 하는데 그 결과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결과들. 고객들이 홈페이지에 이런 댓글을 써요. 비싼 것 같다. 그럼 오지 마. 왜 이렇게 비싸냐?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싼 것만 찾다가 똥꼬에 털 난다. 일단 마트 망해버려라. 그러니까 너 같은 손님은 누려도 됐거든. 이런 댓글을 달아서 이제 항의하는 고객들이 찾아와요. 마트. 그래 모든 점장하고 다 이 곤혹스러워하는 와중에 정복동 사장이 고객들에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 등쳐먹는 마트가 아니라 그들도 살리고 우리도 살아서 공정 거래를 하는 마트라서 다른 데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악덕업자가 아니라는 얘기.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다 잡아먹는 지금 이 시점에 1+1 뭐 무슨 덤핑 할인하면서 납품업체들을 다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 시점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는 거죠. 고객들이 감동하고 그럼 우리 천리마마트 가서 사주자 하는 거죠. 많은 고객들은 맞은편 마트로 갔지만 일부 고객들은 우리 마트로 와서 산다는 거죠.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통 비법을 가진 수라묵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모두 다 더 싼 제품만을 찾다 보니까 이 수라묵 사장도 계속 싸게 납품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중에 있는 일반 묵과 다르지 않은 묵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죠. 1,500원짜리, 2,000원짜리 묵을 만들어서 팔다가 정복동 사장이 와서 만나보니까 정말 전통 비법을 가진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팩에 15,000원짜리 묵을 팔아요. 다들 반대했죠. 미친 거 아니냐고. 이런 묵을 누가 사냐고. 근데 수라묵 사장이 전통 비법을 가지고 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에 정말 전통 비법을 가지고 묵을 만들었는데 이 묵을 맛본 사람들은, 처음에 온 사람들은 소고기보다 비싼 묵이라고 다들 비난했어요. 누가 사냐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시식해보시라고. 근데 고객들이 맛을 보고 나더니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뭐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죠. 15,000원짜리 묵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맛을 제공하니까 팔리더라는 거죠. 계속 싼 것만 고집할 거냐. 그래서 누구 하나 살아남는 사람도 없고 고객도 감동하지 않는 싼 물건만 계속 제공할 거냐는 거죠. 대마그룹 회장의 손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철부지 사장이 있어요. 걔가 떡볶이를 만들고 싶다고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매운 거예요. 시식회하는 날 회장이 응급실에 실려가요. 한 입 먹고 기절해버린 거죠. 이건 독극물이라는 거.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요 상황 이전에 이 프랜차이즈 점포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결국 이 극단적으로 매운 떡볶이 하나가 전국에 있는 유튜버들을 불러고 극단적으로 매운 요 맛을 찾는 아주 소수의 고객들이 줄을 서서 먹는 거죠. 우리가 마트에서 마주하는 모든 대부분의 음식은 극단적인 맛이 없어요. 모두 다 맵다 하지만 다 평준화된 맛이거든요. 개인점이 아닌 프랜차이즈는 이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지를 못해요. 천리마마트 곳곳에 우리가 창업을 할 때 고민할 수 있을 많은 요소들이 포진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복동 사장이 천리마마트에서 했던 모든 계획은 모두 역풍을 맞았어요. 그랬지만 결과는 성공적이라는 거죠.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이라면 굳이 나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모래알 중에 내가 모래알이 하나 더 된다고 해서 전혀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뛰어들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좀 달라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좀 지겹겠지만 고정관념이라는 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둘째 주에 곧 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창업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돈 한 푼 없이 창업해서 대단히 떵떵거리진 않지만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말고요. 매출이 몇 천억, 몇 조씩 된다는 그런 기업들 말고요. 1인 기업인데 1년에 매출 1, 2억이면 그냥 괜찮지 않나 이거죠. 돈 한 푼 없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벌기 위해 쓴 돈이 기존 자영업자들이 벌기 위해 쓴 돈이 3, 40%는 되잖아요. 최소한. 못해도 3, 40%는 되고 많은 데는 55%도 나와요. 그리고 70%, 80% 넘어가는 데도 많아요. 근데 벌기 위해 내가 쓴 돈이 10%, 20%인데 연매출 1억이면 연매출 2억이면 괜찮지 않나 이거죠. 그런 사업을 하자 이거죠.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고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만 4일 정도만 일하고 그렇게 버는 방식이어야 된다. 굳이 점포 창업이어야 하나. 점포를 버리면 무궁무진해져. 에어비앤비 아시나요? 에어비앤비 민박 업체예요. 쉽게 말하면 민박이에요. 민박. 에어비앤비가 그 수많은 호텔 시장에서 내가 그 호텔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마음먹고 호텔을 하나씩 짓거나 구매하기 시작했다면 지금의 에어비앤비는 못 됐을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숙박업소지만 자신의 소유 숙소는 단 한 채도 없다라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경쟁사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요. 나한테 등록을 하면 다른 사이트까지 등록을 시켜줘요. 호스트들이 에어비앤비에 내 숙소가 있다고 등록을 하면 다른 경쟁업체에다가 이 숙소를 다 오픈시켜주는 거예요. 공개 올려주는 거죠. 전부 다 에어비앤비로 보이죠. 다른 데도 다 올려주니까.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다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돈과 상권이 중요하지 않다. 오늘은 홍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지금까지 돈도 필요 없다, 상권도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홍보는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제가? 홍보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홍보 필요하죠?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한가? 홍보는 제가 한 쭉 패턴으로 봤을 때 홍보는 필요 없다고 말할 것 같죠? 홍보는 필요해요. 근데 홍보는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답을 말씀드려보려면 물음표에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마케팅 하지 마라 혹은 마케팅 해라. 마케팅은 필요하다. 홍보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돈, 전제다 이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홍보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홍보는 해야 된다. 누가 해준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팸에 가까운 홍보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내가 전단지 100만 원치 만들어서 200만 원 써서 이 전단지 뿌려줄게 하는 그 일도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 돈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런 거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오히려 내 사업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찰리마마트는요 이 극단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정복동 사장은 찰리마마트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이 다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됐다. 최고의 홍보 효과를 누린 거죠. 마케팅은 하면 안 되지만 해야 되는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계속 다시 없을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의가 다시 없을 기회가 아니에요. 다시 없을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과거도 아니고 우리가 찾고 있는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순간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 막연한 그 성공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담보로 살아요. 모든 걸 다 밀어놓죠. 다음에 언젠가는 10년 뒤에도 그럴걸요. 지금 하셔야 돼요. 뭐든 하고 싶은 걸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젊잖아요. 젊어요. 제 막내가 지금 13개월이거든요. 넷째가 13개월이에요. 전 젊어요. 첫째는 17이고요. 근데 친구 둘째 딸이 6살이거든요. 백혈병이거든요. 정말 멘붕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어요. 누구에게 나올 수 있다. 이러지 마세요. 나도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를 살게 해야 된다. 야,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래서 결혼하고 애 낳고 넓은 집에 좋은 차에 살려면 지금 참고 열심히 해야 돼. 뭘 위해서라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나요? 좋은 데 취직하면 행복한가요? 서울대 의대를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건가요? 스카이캐슬에서 그랬죠. 오직 서울대 의대였어요. 그곳에 가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모든 게 보장될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창업 강의 때 참 이상한 얘기죠. 홍보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홍보는 해야 된다. 지금 정말 잘하시는 사장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이런 걸 모두 다 했대요. 한 달에 한 1,2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1년 정도를 해봤는데 계속 손님들에게 여쭤봤대요. 손님 혹시 어떻게 알고 오셨냐? 그건 없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미하더라는 거예요. 10% 미만. 그래서 1년이 딱 지난 뒤에 이 돈을 차라리 고객들에게 더 서비스를 주고 가게를 좀 더 낮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죠.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요. 할 게 많거든요. 1년에 광고비로 쏟아붓고 나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깝더라는 거죠. 저런 광고를 통해서 내 고객이 될 확률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보지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상권에 몰빵하는 사장님은 한 달에 홍보비를 400만 원을 쓰면요. 매출이 그만큼 올라온대요. 근데 홍보를 안 하니까 매출이 또 그만큼 빠지더래요. 그래서 홍보를 안 할 수가 없대요. 그게 늪인 거죠. 그 홍보비를 내 상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쓰는 게 맞다. 차라리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쓰는 게 맞다. 홍보를 보고 찾아온 사람은 재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이 다 딴 데로 샜거든요. 볶음밥이 맛있다고 왔는데 맛이 없으면 안 오겠죠. 그 볶음밥을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대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요. 직원들이 인상 쓰고 서빙하고 주문 받는데 다시 오고 싶겠냐는 그 직원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사장이 진상이라 매일 월급 깎으려고 하고 맨날 잔소리하고 돈 항상 돈 거리는 사장 앞에 직원들이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가짜 홍보라. 그 가짜 홍보를 하는 순간 우리의 끝은 너무 뻔하다. 이 홍보에도 세금이 다 있어요. 가짜 홍보의 특징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들어요. 결코 작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 홍보 비용은 내 상품의 가격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내 수익은 감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가격 높아진 가격에 따라 품질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품질은 또 오히려 내려가요. 고객들은 절대 감동하지 않을 거예요. 불만 고객이 쌓이겠죠. 한 명의 겉으로 표출되는 고객이 있으면 그 뒤에는 1,000명이 있다고 했어요. 겉으로 표출하는 고객. 대부분 고객들은 표출하지 않아요. 다음에 안 오면 되지. 끝나요. 근데 1,000명 중에 한 명은 맛없어요. 서비스가 왜 이래요?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SNS에 이제 올리기. 일파만파예요.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0배의 에너지가 써. 근데 그런 100배의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어요. 다 쏟아부었거든요. 가짜 홍보로 시작하면 가짜 홍보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시작으로 시작하면 상권이지 상권. 가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신이 만들었어요. 그게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잘못된 첫 발을 내디디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돈, 상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가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가짜 홍보를 버려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매 순간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홍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애초에 창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쯤 듣고 나니까 창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는 창업하지 않겠다. 다 하실 거네. 다 하실 거예요. 창업하셔야 돼요. 창업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반드시 돈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6번의 만남 이후에 생각이 좀 정리가 되실 거라고 봐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바쁘지 않을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안 읽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분명히 가지시고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책을 보시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남들과 같지 않은 경쟁해서 이기는 방식의 창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90%는 다 망할 거예요. 망할 거라는 다양한 방법들은 있어요.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인가. 가장 좋은 홍보 전략은요. 그냥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 아이템들이 굳이 내 가족이나 지인들이 구매할 필요가 없는 아이템들도 있거든요. 연령대나 수요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내 인맥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내 사업의 확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거. 김밥 한 줄을 말아도요. 제대로 말면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나가보시면 김밥 전문점이라는 곳에 김밥만 파는 데는 없어요. 김밥 종류만도 5-6개가 넘고요. 우동, 라면, 쫄면, 돈가스 팔아요. 김밥 전문점에서 뭘 전문으로 하냐는 거죠. 저는 수많은 가짜 전문점들을 보면서 자신이 간판에 내건 그거 하나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홍보 전략이거든요. 돈가스 하나는 제대로 하는 집이라면 굳이 내가 알리지 않아도 그곳에서 먹어본 사람들은
반드시 홍보를 해줘요.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최고의 영업사원을 고용하는 거죠. 제대로 하는 거. 그게 우리 사업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닭 한 마리를 튀겨도요. 그 한 마리를 제대로 튀기잖아. 극한 직업에 보면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고. 영화 극한 직업 혹시 아시나요? 잠복 근무를 하기 위해서 위장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 닭 가게가 잠복 근무를 해서 인수한 건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처음에는 가격을 올렸어요. 36,000원 한 마리에. 비싸면 안 오겠지. 근데 더 오는 거예요. 이래갖고 안 되겠다. 하루에 50마리만 팔자. 50마리만 파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줄을 서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결국 마약 운반책 비슷하게 가기는 했는데 실제로 마약하고 상관없이 그런 일이 생기면 프랜차이즈 하기가 정말 좋다. 가맹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겠죠. 어떻게 팔 것인가? 닭 한 마리도 제대로 튀기면 포화시장이라는 치킨 시장에서도 포화시장이라는 카페에서도 뭔가 하나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근데 그 제대로 하기 정말 힘들죠. 근데 그 제대로 중에 또 정말 또 쉬운 건 하나만 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산에 가면 볼로냐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고객들의 평이 이래요. 나만 알고 싶은 생면 파스타죠. 다른 사람들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알면 줄 서야 되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평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보물 같은 곳이라. 어디 가도 먹기 힘든 이 맛있는 생면 파스타를 여기 가면 먹을 수 있다는 걸 고객들이 알려줍니다. 돈들이 홍보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알아서 진짜 홍보를 해요. 내가 고용하지 않았지만 한 푼도 들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내 마케터로서 최고의 마케터로서 활약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제대로 하는 거. 그게 진짜 홍보라는 거죠. 같은 상품을 팔아도요. 내가 같은 영어를, 같은 수학을, 같은 미술을, 같은 태권도를 해도요. 같은 닭을 튀겨도요. 자신만의 방식은 반드시 있게 말해요. 공부해야죠. 연구해야죠. 다른 나와 비슷한 상품을 파는 그 상품들을 소비했던 고객들은 어떤 불만이 있는지, 뭘 원하는지 찾아야죠. 고민해야죠. 나는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니즈에, 원치에 맞는 상품. 그 고민 없이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면 같은 길을 간다는 거죠. 절대 바꾸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앞으로 남은 평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유튜브 채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은 이 강의의 요약본을 계속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고요. 제가 그전 강의를 왜 안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강의안을 가지고 계속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같은 강의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요것들을 진작에 좀 많이 올렸으면 좋았습니다. 직접 하셔야 된다. 무엇이든 본인이 직접 자신의 얘기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계속 자신의 상품을 자신의 삶과 함께 계속 누군가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상품을 보고 만족한 사람들은 이 어딘가에 와서 댓글을 달고 소통을 하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찾아와서 문의를 하게 되고요. 나의 상품에 만족했던 그 누군가의 어떤 평을 캡처해서 올려주고 내 고객은 이런 만족감을 얻었어요 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좋죠. 인터넷 사이트에 수많은 플랫폼이 있어요.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수많은 사업가들이 리뷰 하나에 목숨을 걸고 내 상품을 소비한 고객이 내 상품에 얼마나 만족했는가 별점에 연연하게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별점 따위 연연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냥 제대로 하기만 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만족할 거라는 거죠. 아주 개중에 불만족하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불해 주세요. 100%. 저는 계속 그런 전략을 취해요. 불만 고객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불만 고객이 생기면 환불해주고 금액을 2배로 올리는 거죠. 진상 고객을 버려. 절대 고객은 싼 가격에 만족하지 않나. 오히려 비싸더라도 제대로 하는 싸다고 해서 감사하거나 감사할 수는 있겠죠. 감동하지 않아요. 저도 같은 값이면 싼 거 좋아하죠. 근데 여기 아니면 절대 구할 수 없는 상품은 가격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이에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 자신의 사업으로 책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13년 동안 하신 일 있잖아요. 그 일로 책을 쓰셔야 돼요. 이 일이 왜 필요한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들은 어떤 감동을 얻었는가? 책을요. 자신의 비즈니스의 도구로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최 작가는 책을 팔기 위해서 강의를 한다지만 그거는 그냥 강의하는 시간에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사업에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세무, 창업 이게 평생 동안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내가 바꾸지 않을 자유를 누리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창업이란 컨텐츠를, 책을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사업화할 수 있고 책을 쓰고 나만의 방식으로 또 강의를 하고 다니겠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그리고 저처럼 말하고 다니는 창업 컨설턴트는 없어요. 저는 컨설턴트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저는 뭐 자격증도 없고요. 정규 교육 창업 교육을 뭐 이수받은 것도 없어요.
어떻게 창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얘기하고 어딜 가서도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듣기 힘들 거라고. 많은 분들이 창업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 정도예요. 이 범주를 벗어나는 분들은 아주 소수대 그 소수들 중에도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중에 또 쉽게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재도전하시는 분도 많고 점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 꼭 이거여야 하나 꼭 이거여야 하더라도 평생 할 일은 아니고요.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저는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언제? 간이가세로 운영할 수 있는 18개월 정도. 그리고 좀 더 해보고 싶으면 폐업하고 다시 또 간이가세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해보고 나면 돈은 좀 벌 거고요. 한 서너 번쯤 해보면 간이가세 첫 해부터 한 10억 매출 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요. 실력이 쌓이면요. 석 달이 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나면 방법을 알고 나면 어렵지 않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이며 어떤 전략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런 점포 창업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엔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몇 번 해보고 나면 그걸 어쨌든 평생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시장은, 우리 삶은,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지금 우리가 접하는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는 이 시스템 자체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오토바이 배송이 사라지고 드론 배송이 나타날지도 앞으로 10년 안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들이 떠다닐 수도 있고 운전 자체가 불법인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오래 걸리진 않아요. 우리가 남은 삶 수십 년을 한 가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아주 다양한 일을 할 건데 그 틀을 이렇게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창업은 무궁무진하고요. 방향성, 크기 우리가 창업이라는 아주 좁게 보는 시각 말고 넓게 내 삶과 같이 버무려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세금을 포함해. 전 우리 삶과 창업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결핍이라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모두 다 안고 갈 수 없어요. 어떤 걸 버릴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본적. 가짜 부자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진짜 부자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굳이 그게 나한테 필요할까? 오늘 마케팅 시간에 핵심은 이거예요. 제대로 함으로 마케팅하지 않는 것. 다음 시간에 무엇을 팔 것인가?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